1815년 겨울, 창경궁 경춘전에서 한 여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8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살아온 그녀였죠. 역사는 그를 해경궁 홍씨라 부릅니다.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정조의 어머니. 하지만 그 화려한 호칭 뒤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여인으로 평가받는 해경궁 홍씨의 삶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70년이 넘는 궁중 생활을 견뎌냈는지,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35년 여름, 한성부의 한 양반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풍산 홍씨 가문의 둘째 딸이었죠. 아버지 홍봉하는 학문에는 능했지만 과거 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하며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홍연보는 손녀가 태어나던 날 밤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용이 하늘로 오르는 장면이었다고 하죠. 그는 아들에게 이 아이는 평범하게 살 운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1743년, 영조는 세자인 사도의 배필을 정하기 위해 간택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9세였던 홍씨가 그 자리에 올랐죠. 간택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침착함과 총명함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남다른 기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1744년 정월, 10세 소녀는 세자빈의 자리에 올랐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죠. 화려해 보이는 궁궐이었지만 그 안은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 권력 다툼이 교차하는 전쟁터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 선희궁과 화평옹주가 그녀를 친딸처럼 아꼈고 어린 남편 사도세자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죠. 1750년 16세의 나이에 처아들 의소를 낳았습니다. 영조에게는 기다리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의소는 두 돌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어린 세자빈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1752년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조선의 개혁군주가 될 정조였습니다. 1748년 화평옹주가 상우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궁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평옹주는 사도세자의 유일한 방패막이었고 세자빈에게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영조는 아들에게 점점 더 냉담해졌고 사도세자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갔습니다. 세자빈은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말보다는 침묵을, 감정보다는 냉정함을 택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정치적 감각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영조의 가혹한 교육과 끊임없는 질책은 그를 점점 불안정하게 만들었죠. 세자빈은 남편의 고통을 지켜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그 영향이 어린 아들 정조에게까지 미칠까 봐였습니다. 1769년 15세의 세손 정조가 기방에 출입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단순한 젊은이의 일탈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세자빈은 즉시 그 위험성을 간파했습니다. 정적들이 이를 빌미로 정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녀는 곧바로 친정 아버지 홍봉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홍봉환은 국가 일에 사사로이 개입할 수 없다며 거절했죠. 그때 세자빈이 보여준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단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며칠간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으며 버텼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결국 홍봉환이 움직였고 관련된 기생들을 유배 보내며 사건을 수습했습니다. 이 일은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훗날 그녀가 쓴 한중록에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그녀의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위기를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직관력입니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이죠. 셋째, 모성애와 정치적 현실 감각의 조화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1762년 여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한 이모화변이었습니다. 당시 29세였던 세자비는 그 참혹한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뒤주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2번이나 자결을 시도했다고 전해집니다. 남편을 구하지 못한다면 함께 죽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린 아들 정조를 생각하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중록에는 그때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은 지키지 못했으나 저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내겠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시어머니 영빈 이씨와 친정 아버지 홍봉안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종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남편의 죽음에 동조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의 배신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몇 달 후 그녀는 처음으로 영조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하가 숨죽인 그 자리에서 그녀가 한 말은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이 되었죠. 저희 모자 보전함이 다 성운이옵니다. 이 한 문장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인의 아내와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이었죠. 원망도 항변도 아닌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로 그녀는 영조의 마음을 움직였고 동시에 아들 정조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 발언이 지혜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자신과 아들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파악했던 거죠. 둘째, 영조의 심리를 꿰뚫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겸손함으로 적대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조를 자신의 곁에 두지 않고 영조에게 직접 맡긴 것이죠. 친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할아버지에게 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탁월한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정조를 영조 곁에 두어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고 동시에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 결정 덕분에 정조는 영조로부터 대리청정을 맡게 되었고 결국 왕위에 오를 수 있었죠. 세자빈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왕이 된 후에도 외척 세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친정 가문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1778년 삼촌 홍인환이 영모 혐의로 사사되었고 1801년에는 동생 홍낙임이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 가족들이 하나둘씩 제거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들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정치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참고 기다렸습니다. 때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1795년 회갑을 맞았을 때 정조는 수엄화성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정조가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70세가 되는 해에 친정을 복권해주겠다고요. 비록 정조는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자 순조가 즉위하자 정조의 유지임을 강조하며 친정의 신험을 요청했죠. 그리고 마침내 1814년 30여 년을 기다린 끝에 복권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인내심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정조의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순조를 설득한 것도 지혜로웠습니다. 그녀의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한 것은 한중록의 저술이었습니다. 1795년 회갑을 맞아 자신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회고록이었지만 정조가 죽고 나서는 친정 명예 회복을 위한 변론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한중록은 전략적 글쓰기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모화병과 그 이후 사건들을 정리했는데 이것이 훗날 역사 해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명하고 친정 가문의 무고함을 주장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록을 통해 역사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오래 살아남는 자, 그리고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가요? 이모화변의 당사자들이 모두 죽고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 중 유일하게 기록을 남긴 이가 그녀였습니다. 한중록의 진정한 가치는 과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손자 순조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결국 친정 복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죠. 기록의 힘을 제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조실록에는 정조가 어머니에 대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젊어서부터 한번 보거나 들으신 것은 평생토록 잊지 않으셨으니 궁중의 옛일부터 국가 제도,
다른 집 족보까지 기억하지 못한 바가 없으셨다. 이 말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궁중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의미였죠. 궁중의 옛일은 곧 정치의 역사이고 국가 제도는 통치의 원리이며 다른 집 족보는 인맥의 지도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혹시 의심스러운 바가 있어서 질문하면 하나하나 지적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으셨으니 그 총명과 박식은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 조선의 개혁 군주가 어머니를 스승으로 여겼다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정조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어머니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어머니의 조언을 정치에 반영했죠. 70년 궁중 생활을 통해 쌓은 지혜와 경험이 정조의 개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조가 어머니에게 보인 효도도 특별했습니다. 생전에 여러 차례 존호를 올렸고 자궁이라 칭하며 사실상 왕대비로 대우했습니다. 1795년 회갑잔치는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 중 하나였죠. 8일간에 걸친 화성 행차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담긴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폐서인이 된 여성이 궁 밖으로 나가 이런 대접을 받은 경우는 그녀가 유일했습니다. 정조는 이를 통해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어머니의 위상을 높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첫째, 끊임없는 학습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궁중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억했죠. 둘째, 냉정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며 행동했죠. 넷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영조든 정조든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했습니다. 다섯째, 참을성과 끈기였습니다. 30년을 기다려 친정 복권을 이룬 것처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혜가 빛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정조의 후궁 성덕임에 관한 이야기죠. 성덕임은 해경궁이 직접 궁녀로 들인 여성이었는데 정조가 2번이나 청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정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그제야 승은을 받아들였는데 해경궁의 대응이 놀라웠습니다. 2번이나 거절한 궁녀를 미워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극진히 챙겨주었죠. 출산할 때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과 유모를 보내 도왔습니다. 이건 역시 지혜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미 정조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알았기에 적으로 만들지 않고 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상실이었죠.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먼저 보낸 어머니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손자 순조가 즉위했지만 실권은 대비 정순왕후와 벽파 세력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경궁의 친정 풍산 홍씨 일가를 견제했고 1801년 동생 홍낙임이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중록의 말미에는 이 시기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문우의 행렬은 사라지고 나를 찾는 자 하나 없으니 이 늙은 몸 어디에 기댈 수 있단 말인가. 이 무렵부터 병세가 깊어져 대부분을 병상에서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순조도 대왕 대비의 눈치를 보느라 자주 문안을 드리지 못했죠. 손자에게조차 며느리 순원왕후의 패백을 받지 못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1815년 12월 15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70년 가까운 궁중 생활이었죠. 10세에 입궁하여 29세에 남편을 잃고 아들을 왕으로 키워내고 친정의 명예를 회복하고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시호 헌경은 정말 적절했습니다. 총명하고 예지함을 뜻하는 헌, 밤낮으로 경계함을 뜻하는 경. 70년 동안 한 번도 방심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낸 그녀의 삶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계기로 만들었죠. 둘째,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평생 동안 배우고 관찰하고 기억했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입니다. 당장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봤죠. 넷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섯째, 기록의 힘입니다. 한중록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죠. 해경궁 홍씨는 단순히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후기 정치의 실질적 조언자였고 위기관리의 전문가였으며 생존의 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어머니였죠. 정조가 그 총명과 박식은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70년 궁중 생활을 통해 쌓인 그녀의 지혜는 정말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경궁 홍씨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보여준 지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강인함,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안목,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이 모든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적을 동지로 바꾸는 힘이죠.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가 극찬한 어머니 해경궁 홍씨. 그녀의 지혜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삶의 교과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해경궁 홍씨의 지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그녀의 삶에서 여러분만의 교훈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